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유민지,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민지, 상위 0.1%가 찾는 운 심리학자이다. SBS 사업팀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계에 입문해서 손대는 예능마다 종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TV조선으로 이직한 후에는 아내의 맛,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의 홍보를 총괄하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성공시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살피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논리나 근거를 대기 힘들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억 원씩 몸값이 치솟다가 떨어지는 방송계에서 운의 존재를 확신했고 이곳을 떠나 운을 읽는 세계에 진입하며 다시금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 바로 운과 돈은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반대로 운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운은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뿐이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된다. 운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온다.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교운기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한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지금 운이 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놓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진 않아요. 이런 혼란이나 변화가 불행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분명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다. 이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가게 주인은 이미 지어놓은 밥을 모조리 버릴 위기에 처하자 보통 사람들처럼 좌절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크래프트 맥주의 탄생이었다.
버려질 식재료의 형태를 과감히 바꿔서 재기에 성공한 카레 가게 주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도 등용되지 않은 낯선 용어이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든다. 그러니 지금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하더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전 일이었다. 2년 만에 방송국 PD 시험에서 손을 털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면접관도 사람이다. 그들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기준과 결과가 달라진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자신을 하나하나 맞추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주는 일뿐, 어떻게 하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공채 시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전국에서 열리는 공모전이란 공모전에는 모두 뛰어들었다. 국가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기업, 공익단체 영상 공모전까지 수험생은 무려 32개 공모전에 수상하며 신문 이곳저곳의 이름을 알렸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벌어졌다. 학교를 통해 꿈에 그리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전국 공모전을 휩쓴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이었다는 소문에 특별 채용을 하고 싶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수험생은 2016년에 당당하게 SBS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국에 입사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야, 너 진짜 운 좋다. 하지만 그 수험생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이야기라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저 스스로 운을 좋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만약 줄줄이 언론고시에 낙방하며 고배를 마시던 날 또다시 운이 나빴다며 시간을 허비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인생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불운으로 돌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운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운은 다루는 것이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운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영영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같이 스치는 소소한 운부터 어쩌다 다가오는 커다란 운까지 열심히 밀고 당기며 내 것으로 그려 모아야 한다. 대부분은
평범한 운명을 타고난다. 하지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평범한 운명이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일동 얼굴을 찡그린다. 누구나 내심 자신이 특별한 운명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직장, 평범한 성격, 평범한 인생 등등이다. 달리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나거나 처지지도 않았다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해석이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말은 이 세계에서 최강의 극찬이다. 나는 언제나 평범한 운명이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에게 양궁 관역을 들어 설명하곤 했다. 50m 거리의 인생이라는 관역이 세워져 있다. 점수는 동심원 안쪽을 따라 10점부터 0점. 이론대로라면 첫 화살은 평균에 가까운 8점을 쏘았고 두 번째 화살은 바람의 영향으로 관역을 빗나갔다. 하지만 운의 세계에서만큼은 비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려도 관역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화살 촉에 집중만 한다면 궂은 날씨에도 10점을 관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평범하다는 말에는 뛰어나지는 않아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서이다. 이처럼 평범하다는 말에는 실로 이루기 힘든 가치가 숨어 있다. 뒤집어 보면 아주 나쁜 쪽이나 최악으로 벗어나지 않고 운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이다.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다.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끌어안은 비현실적인 부자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쓰며 사는 부자가 확률상 되기 쉽다. 그러니 그림 속의 부자로 태어나는 1%의 운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림 밖의 부자가 될 수 있는 99%의 운을 차지하면 된다. 평범한 운명이시네요 라는 말에는 그런 내미라고도 원대한 속뜻이 숨겨져 있다. 다음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만 잡생각이 들었고 수업이 끝나면 불안감으로 PC방을 들락거렸다. 그는 무의식 속에 흐르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철학관에 들러 시험의 결과를 물어보았다. 이번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주에 관이 없는데 무슨 합격이야. 다른 곳에 또다시 들렀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려 10군데나 가보았는데 결과가 똑같았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에 그는 해가 바뀌는 시점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들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는 그 무렵 불합격의 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단지 모든 것에서 불합격을 외쳐서가 아니었다. 잡생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줄곧 게임에만 빠져 있었다. 수업은 대충 때우고 술과 친해졌다. 이대로 좌절하고 스톱했다면 불합격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기가 발동했다. 훗날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던 것이다. 내가 불합격이라고? 그따위 운 얼마든지 뒤집고 말겠어. 그때부터 그의 눈에 불을 켜고 밤낮없이 공부를 했다. 어머니께 보답하고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합격에 가까워졌다.
합격이라는 인생 궤도를 벗어났던 그가 의지를 발휘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견된 결과를 뒤집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알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운의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정반대로 물길이 나 있었지만 2번, 3번 노를 저으면 배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 혹시 지금 흘러가는 운이 안 좋다면 그럴수록 노를 더욱 꽉 붙잡고 악착같이 버티면 된다. 당신이 로또 1등으로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하다못해 전국 로또 명소를 뒤지거나 최다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노력이라도 들여야 그나마 1등에 가까워진다. 어쨌든 거액에 당첨되는 사람은 몸을 일으켜 복권을 사러 간 사람이다. 돈도 다르지 않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면 돈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어떻게 가질지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갖고 싶다고 치자. 어림잡아 2년 후에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예상 기간을 2년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1년에 최소 5천만 원을 모아야 한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4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주 단위로 나누면 매주 100만 원, 일 단위로는 매일 15만 원씩이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매달 200만 원씩을 5년 동안 모으는 식으로 말이다. 목표를 바꾸거나 기간을 늘리는 플랜 B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국 외제차를 살 수가 있다. 또 소수지만 누군가는 이루어낸다. 자신은 100%의 노력을 쏟는데 50%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는 100%의 노력을 쏟는데 200%를 얻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운이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과욕도 독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내주는 무기력도 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땀 흘려 자신에게 필요한 운을 가져간다.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결국 남이다.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공이 필요하다. 그렇게 운에 치이지 않는 실력과 내공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을 개척하는 현명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느 젊은 사업가는 머릿속에 그린 부자의 상을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해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그리는 모습, 곧 되고자 하는 미래이다. 2000대 1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JTBC의 간판 아나운서가 밤마다 방송국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도 구체화된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요즘 유행하는 부자 체험도 그런 의미에서라면 해볼 만하다.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코스 요리를 맛보거나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는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해 보는 것 등이다.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처럼 돈을 써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널따란 테이블과 세련된 인테리어,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의자를 빼주는 섬세함까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부자의 세계는 필시 오늘의 경험보다 경이로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하다 보면 결국 의지를 실행으로 옮겨서 금전의 물꼬를 틀 수가 있다. 그뿐 아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충전하는 일도 가능하다. 사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부자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모처럼 카드를 긁더라도 자신에게 백화점에 옷을 선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비싼 오마카세를 방문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의 요지는 욜로가 되려거나 사채하라는 말이 아니다. 명확한 부자를 꿈꾸고 경험해 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벌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자의 상이 여러분의 망막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한다. 상이 뚜렷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잘하든 못하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목표가 산란되어 버리는 일이 적다. 의욕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어 괜한 고민으로 흔들리지도 않는다. 손에 잡힐 듯이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낸다. 구체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막연한 상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자신이 되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부자가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지, 부자의 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이것이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실천법이 아닐 수 없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큰 성공도 할 수가 있다. 젊은 사업가는 내가 따로 조언해 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는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례 누구나 겪는 일처럼 한두 번은 운이 꺾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부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이뤄낼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한다. 재물 운이 좋다고 하면 당장 큰 부자가 되는 줄로만 한다. 하지만 부자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돈을 바라보는 가치도 다르다. 누군가는 100억 원이 생겨도 별 감흥이 없고 다른 누군가는 당장 100만 원만 생겨도 고통이 사라지니 말이다. 재물 운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돈과 바꾸는 것일까? S는 마트에서 파트타이머 캐셔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삶이었다. 그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계산대에서 선물을 사던 손님이 말했다. 내년에 재물운이 참 좋으시겠어요? 손님은 자신이 관상 가라고 했다. 그냥 지나가는 덕담이라도 기분이 좋았다. 그날부터 S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에이 설마. 이런 마음가짐 속에 혹시 내가? 이런 기대감이 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갔다. 해가 바뀌었다. 하지만 온다는 재물은 소식이 없었다. S는 갸웃했다. 그 어디에서도 큰 돈이 들어올 만한 낌새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나 했었던 희망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사실 S의 좋은 운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S는 1년 전에 매달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듬해 시급이 인상되었다. 파트타이머의 시급이 오른 것은 드문 일이었다. 관상가가 말한 S의 재물 운에는 그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물 운은 갑자기 나타나는 일확천금이 아니다. 지금보다 좋은 환경, 즉 돈을 불리기에 유리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S가 기대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그 액수가 1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S는 정확한 시기와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상가 손님을 원망했다. 스스로 기회를 지나친 줄도 모르고 말이다. 운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뒷북이다. 만약 S가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그럼 월급이 조금 올랐으니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결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실전 투자로 경험을 쌓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도 좋아질 것이고 마침 재물 운이 좋은 시기와 겹쳤으니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복권 한 장 안 사본 사람이 왜 당첨을 바라는가? 재물 운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다. 나의 액션을 힘껏 밀어주는 고마운 순풍이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돈뿐이 아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회사 경영을 열심히 해서 사세를 확장한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택과 집중을 반복한다.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집중하는 게 바로 임생이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예정된 사이클이다. 선택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할지는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는 얼마든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 S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운만 바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OMR 카드에 마킹도 하지 않고 100점부터 달라는 소리와 같다. 자신에게 온 좋은 운을 불리지 못하고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운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서 얼마 후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운을 그대로 버리실 건가요? 사라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죠. 그것도 최대치로요. 나에게 온 좋은 운을 쓸 수 있게 액션을 하라는 뜻입니다. 10년 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운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 대략적으로 기간을 나눈 것인데 10년은 대운, 5년은 소운, 1년은 세운이라고 한다. 나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세운에 집중하라고 조언할 때가 많이 있다. 10년치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지 않은가?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올해의 운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큰 흐름을 바꾸는 노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또 새로운 봄, 입춘이 올 때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마음도 산뜻해진다.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올 한 해 나의 운을 결정할 것이다. 어림잡아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에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 최고의 강사가 되자는 결심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고 학생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근사한 재료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데 주력했다. 안 그래도 따분할 텐데 웃기 위해서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수학 공식 속에 유머를 녹여 넣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요점만 쏙쏙 뽑아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에서 3년 뒤에는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스타 강사, 한참 흐른 뒤에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빽빽한 수첩이 집에 몇십 개는 쌓여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놨죠. 간혹 귀찮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신 같은 존재예요. 펜을 집에 둔 채 깜빡하고 외출이라도 하면 그날은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하죠.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포럼에 참석하더라도, 가볍게 지인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말이다. 뉴스를 보다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남긴 그날그날의 성실한 기록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건재하는 데 큰 힘을 주고 있다. 이제 대학 동문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대의 자산가로 살아가는 그를 부러워한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는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근육 운동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셈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개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든다.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듯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 운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앞서 운동을 통해 스스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온 사업가처럼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성공의 근력을 키우는 데서 온다. 큰 성공은 아슬아한 별처럼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작은 성공은 조금만 노력하면 맛볼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른 아침 울리는 첫 번째 알람에 눈을 뜨는 것도 성공이다. 출근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회사에 가는 것도 성공이고,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성공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무수한 성공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 저녁마다 꾸준히 경제기사를 읽는 것도, 한 달에 1kg씩 감량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쿠키를 굽는 것도 좋다. 그저 조금씩 꾸준하게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느샌가 확신하게 된다. 운이 성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운을 부르는 거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훨씬 부지런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크고 작은 성공을 늘리고 있다. 결혼을 잘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결혼으로 성공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왕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상생이 아니라 상극인 결혼이 될 뿐입니다. 나에게 좋은 상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남에게 평가받는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평가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합을 이루어 시너지를 내는 관계. 어느 한쪽도 득하거나 실하는 일 없는 같은 가치의 만남. 서로의 운을 섞은 남녀가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지킨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이다.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주파수 동영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의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가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서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한 번이라도 식사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매일같이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려 1000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자신의 운명을 손봤다.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 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실수를 통제할 수가 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 미팅을 나갔을 때 똑같은 운을 맞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철저한 자세로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한다. 이는 내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격려한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매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마음의 권리도 함께 추구할 수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자의 이력이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저자는 방송국 PD 출신으로 현재는 운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관한 일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유민지,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민지, 상위 0.1%가 찾는 운 심리학자이다. SBS 사업팀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계에 입문해서 손대는 예능마다 종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TV조선으로 이직한 후에는 아내의 맛,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의 홍보를 총괄하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성공시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살피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논리나 근거를 대기 힘들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억 원씩 몸값이 치솟다가 떨어지는 방송계에서 운의 존재를 확신했고 이곳을 떠나 운을 읽는 세계에 진입하며 다시금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 바로 운과 돈은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반대로 운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운은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뿐이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된다. 운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온다.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교운기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한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지금 운이 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놓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진 않아요. 이런 혼란이나 변화가 불행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분명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다. 이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가게 주인은 이미 지어놓은 밥을 모조리 버릴 위기에 처하자 보통 사람들처럼 좌절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크래프트 맥주의 탄생이었다. 버려질 식재료의 형태를 과감히 바꿔서 재기에 성공한 카레 가게 주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도 등용되지 않은 낯선 용어이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든다. 그러니 지금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하더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전 일이었다. 2년 만에 방송국 PD 시험에서 손을 털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면접관도 사람이다. 그들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기준과 결과가 달라진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자신을 하나하나 맞추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주는 일뿐, 어떻게 하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공채 시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전국에서 열리는 공모전이란 공모전에는 모두 뛰어들었다. 국가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기업, 공익단체 영상 공모전까지 수험생은 무려 32개 공모전에 수상하며 신문 이곳저곳의 이름을 알렸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벌어졌다. 학교를 통해 꿈에 그리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전국 공모전을 휩쓴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이었다는 소문에 특별 채용을 하고 싶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수험생은 2016년에 당당하게 SBS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국에 입사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야, 너 진짜 운 좋다. 하지만 그 수험생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이야기라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저 스스로 운을 좋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만약 줄줄이 언론고시에 낙방하며 고배를 마시던 날 또다시 운이 나빴다며 시간을 허비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인생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불운으로 돌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운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운은 다루는 것이지 기대는 것이 아니다. 운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영영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같이 스치는 소소한 운부터 어쩌다 다가오는 커다란 운까지 열심히 밀고 당기며 내 것으로 그려 모아야 한다. 대부분은 평범한 운명을 타고난다. 하지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평범한 운명이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일동 얼굴을 찡그린다. 누구나 내심 자신이 특별한 운명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직장, 평범한 성격, 평범한 인생 등등이다. 달리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나거나 처지지도 않았다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해석이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말은 이 세계에서 최강의 극찬이다. 나는 언제나 평범한 운명이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에게 양궁 관역을 들어 설명하곤 했다. 50m 거리의 인생이라는 관역이 세워져 있다. 점수는 동심원 안쪽을 따라 10점부터 0점. 이론대로라면 첫 화살은 평균에 가까운 8점을 쏘았고 두 번째 화살은 바람의 영향으로 관역을 빗나갔다. 하지만 운의 세계에서만큼은 비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려도 관역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화살촉에 집중만 한다면 궂은 날씨에도 10점을 관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평범하다는 말에는 뛰어나지는 않아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서이다. 이처럼 평범하다는 말에는 실로 이루기 힘든 가치가 숨어 있다. 뒤집어 보면 아주 나쁜 쪽이나 최악으로 벗어나지 않고 운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이다.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다.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끌어안은 비현실적인 부자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쓰며 사는 부자가 확률상 되기 쉽다. 그러니 그림 속의 부자로 태어나는 1%의 운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림 밖의 부자가 될 수 있는 99%의 운을 차지하면 된다. 평범한 운명이시네요 라는 말에는 그런 내미라고도 원대한 속뜻이 숨겨져 있다. 다음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만 잡생각이 들었고 수업이 끝나면 불안감으로 PC방을 들락거렸다. 그는 무의식 속에 흐르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철학관에 들러 시험의 결과를 물어보았다. 이번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주에 관이 없는데 무슨 합격이야. 다른 곳에 또다시 들렀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려 10군데나 가보았는데 결과가 똑같았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에 그는 해가 바뀌는 시점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들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는 그 무렵 불합격의 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단지 모든 곳에서 불합격을 외쳐서가 아니었다. 잡생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줄곧 게임에만 빠져 있었다. 수업은 대충 때우고 술과 친해졌다. 이대로 좌절하고 스톱했다면 불합격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기가 발동했다. 훗날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던 것이다. 내가 불합격이라고? 그따위 운 얼마든지 뒤집고 말겠어. 그때부터 그의 눈에 불을 켜고 밤낮없이 공부를 했다. 어머니께 보답하고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합격에 가까워졌다. 합격이라는 인생 궤도를 벗어났던 그가 의지를 발휘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견된 결과를 뒤집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알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운의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정반대로 물길이 나 있었지만 2번, 3번 노를 저으면 배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 혹시 지금 흘러가는 운이 안 좋다면 그럴수록 노를 더욱 꽉 붙잡고 악착같이 버티면 된다. 당신이 로또 1등으로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하다못해 전국 로또 명소를 뒤지거나 최다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노력이라도 들여야 그나마 1등에 가까워진다. 어쨌든 거액에 당첨되는 사람은 몸을 일으켜 복권을 사러 간 사람이다. 돈도 다르지 않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면 돈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어떻게 가질지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갖고 싶다고 치자. 어림잡아 2년 후에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예상 기간을 2년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1년에 최소
5천만 원을 모아야 한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4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주 단위로 나누면 매주 100만 원, 일 단위로는 매일 15만 원씩이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매달 200만 원씩을 5년 동안 모으는 식으로 말이다. 목표를 바꾸거나 기간을 늘리는 플랜 B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국 외제차를 살 수가 있다. 또 소수지만 누군가는 이루어낸다. 자신은 100%의 노력을 쏟는데 50%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는 100%의 노력을 쏟는데 200%를 얻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운이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과욕도 독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내주는 무기력도 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땀 흘려 자신에게 필요한 운을 가져간다.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결국 남이다.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공이 필요하다. 그렇게 운에 치이지 않는 실력과 내공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을 개척하는 현명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느 젊은 사업가는 머릿속에 그린 부자의 상을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해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그리는 모습, 곧 되고자 하는 미래이다. 2000대 1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JTBC의 간판 아나운서가 밤마다 방송국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도 구체화된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요즘 유행하는 부자 체험도 그런 의미에서라면 해볼 만하다.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코스 요리를 맛보거나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는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해 보는 것 등이다.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처럼 돈을 써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널따란 테이블과 세련된 인테리어,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의자를 빼주는 섬세함까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부자의 세계는 필시 오늘의 경험보다 경이로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하다 보면 결국 의지를 실행으로 옮겨서 금전의 물꼬를 틀 수가 있다. 그뿐 아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충전하는 일도 가능하다. 사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부자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모처럼 카드를 긁더라도 자신에게 백화점에 옷을 선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비싼 오마카세를 방문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의 요지는 욜로가 되려거나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명확한 부자를 꿈꾸고 경험해 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벌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자의 상이 여러분의 망막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한다. 상이 뚜렷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잘하든 못하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목표가 산란되어 버리는 일이 적다.
의욕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어 괜한 고민으로 흔들리지도 않는다. 손에 잡힐 듯이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낸다. 구체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막연한 상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자신이 되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부자가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지, 부자의 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이것이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실천법이 아닐 수 없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큰 성공도 할 수가 있다. 젊은 사업가는 내가 따로 조언해 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는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례 누구나 겪는 일처럼 한두 번은 운이 꺾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부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이뤄낼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한다. 재물 운이 좋다고 하면 당장 큰 부자가 되는 줄로만 한다. 하지만 부자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돈을 바라보는 가치도 다르다. 누군가는 100억 원이 생겨도 별 감흥이 없고, 다른 누군가는 당장 100만 원만 생겨도 고통이 사라지니 말이다. 재물 운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돈과 바꾸는 것일까? S는 마트에서 파트타이머 캐셔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삶이었다. 그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계산대에서 선물을 사던 손님이 말했다. 내년에 재물운이 참 좋으시겠어요? 손님은 자신이 관상 가라고 했다. 그냥 지나가는 덕담이라도 기분이 좋았다. 그날부터 S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에이 설마. 이런 마음가짐 속에 혹시 내가? 이런 기대감이 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갔다. 해가 바뀌었다. 하지만 온다는 재물은 소식이 없었다. S는 갸웃했다. 그 어디에서도 큰돈이 들어올 만한 낌새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나 했었던 희망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사실 S의 좋은 운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S는 1년 전에 매달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듬해 시급이 인상되었다. 파트타이머의 시급이 오른 것은 드문 일이었다. 관상가가 말한 S의 재물 운에는 그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물 운은 갑자기 나타나는 일확천금이 아니다. 지금보다 좋은 환경, 즉 돈을 불리기에 유리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S가 기대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그 액수가 1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S는 정확한 시기와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상가 손님을 원망했다. 스스로 기회를 지나친 줄도 모르고 말이다. 운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뒷북이다. 만약 S가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그럼 월급이 조금 올랐으니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결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실전 투자로 경험을 쌓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도 좋아질 것이고 마침 재물 운이 좋은 시기와 겹쳤으니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복권 한 장 안 사본 사람이 왜 당첨을 바라는가? 재물 운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다. 나의 액션을 힘껏 밀어주는 고마운 순풍이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돈뿐이 아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회사 경영을 열심히 해서 사세를 확장한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택과 집중을 반복한다.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집중하는 게 바로 임생이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예정된 사이클이다. 선택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할지는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는 얼마든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 S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운만 바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OMR 카드에 마킹도 하지 않고 100점부터 달라는 소리와 같다. 자신에게 온 좋은 운을 불리지 못하고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운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효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서 얼마 후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운을 그대로 버리실 건가요? 사라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죠. 그것도 최대치로요. 나에게 온 좋은 운을 쓸 수 있게 액션을 하라는 뜻입니다. 10년 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운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 대략적으로 기간을 나눈 것인데 10년은 대운, 5년은 소운, 1년은 세운이라고 한다. 나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세운에 집중하라고 조언할 때가 많이 있다. 10년치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지 않은가?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올해의 운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큰 흐름을 바꾸는 노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또 새로운 봄, 입춘이 올 때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마음도 산뜻해진다.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올 한 해 나의 운을 결정할 것이다. 어림잡아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에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 최고의 강사가 되자는 결심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고 학생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근사한 재료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데 주력했다. 안 그래도 따분할 텐데
웃기 위해서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수학 공식 속에 유머를 녹여 넣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요점만 쏙쏙 뽑아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에서 3년 뒤에는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스타 강사, 한참 흐른 뒤에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빽빽한 수첩이 집에 몇십 개는 쌓여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놨죠. 간혹 귀찮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신 같은 존재예요. 펜을 집에 둔 채 깜빡하고 외출이라도 하면 그날은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하죠.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포럼에 참석하더라도, 가볍게 지인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말이다. 뉴스를 보다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남긴 그날그날의 성실한 기록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건재하는 데 큰 힘을 주고 있다. 이제 대학 동문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대의 자산가로 살아가는 그를 부러워한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는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근육 운동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셈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개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든다.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듯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 운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앞서 운동을 통해 스스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온 사업가처럼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성공의 근력을 키우는 데서 온다. 큰 성공은 아스라한 별처럼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작은 성공은 조금만 노력하면 맛볼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른 아침 울리는 첫 번째 알람에 눈을 뜨는 것도 성공이다. 출근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회사에 가는 것도 성공이고,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성공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무수한 성공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 저녁마다 꾸준히 경제기사를 읽는 것도,
한 달에 1kg씩 감량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쿠키를 굽는 것도 좋다. 그저 조금씩 꾸준하게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느샌가 확신하게 된다. 운이 성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운을 부르는 거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훨씬 부지런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크고 작은 성공을 늘리고 있다. 결혼을 잘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결혼으로 성공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왕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상생이 아니라 상극인 결혼이 될 뿐입니다. 나에게 좋은 상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남에게 평가받는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평가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합을 이루어 시너지를 내는 관계. 어느 한쪽도 득하거나 실하는 일 없는 같은 가치의 만남. 서로의 운을 섞은 남녀가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지킨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이다.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주파수 동영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의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가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서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한 번이라도 식사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매일같이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려 1000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자신의 운명을 손보았다.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 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실수를 통제할 수가 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 미팅을 나갔을 때 똑같은 운을 맞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철저한 자세로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한다. 이는 내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격려한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매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마음의 권리도 함께 추구할 수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자의 이력이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저자는 방송국 PD 출신으로 현재는 운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관한 일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